그러면 조심스럽게 연애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쓱 또 보셔요. 좀 보다가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더라고. 표정이 굳더니 또 한번 차트를 쓱 봐. 차트를 쓱 보더니 일단은 내년까지는 불가능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사주 보는 사람은 딱 잘라서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대. 갑자기. 아니 단정 짓지 않는 게 저기 불문율 아닌가? 근데 갑자기 단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게 있습니다. 아까 그거 촬영하고 나서 다음날에 제가 사실 이걸 할 줄 몰랐는데 사주를 보러 갔어요. 사주팔자. 원래 이런 거 안 믿고 주변에서도 놀라거든요. 뭐 네가 사주를 보러 갔다고? 무신론자 가까워 보이는 이 사람이 사주를 본다고? 그래서 놀라는데 왜 봤냐면은 일단 올해 너무 다사다난했어요. 굉장히 제 삶의 시선이나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뀔 정도로 엄청나게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직하기 전에 뭐 직장 동료랑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직장 동료가 자기 사주 잘 보는데 안다. 막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않는데 뭐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다 하면서 저한테 알려준 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러냐 하고 뭐 연락처만 받아놓다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초 되고 연초 되면은 사람들 몰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차피 휴가도 나왔고 아직 딱 연말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이 딱 보기 좋은 타이밍이다 해서 지난 7일에 사주를 보러 갔다가 왔습니다. 꽤 멀리 갔다 왔는데 뭐 정확하게 어디 위치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서 뭐 보고 왔는데 재밌더라고요. 뭐 사주를 제가 믿진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게 막 따진다는 얘기 아니야. 저 뭐 예를 들어서 사주 봐주시는 분한테 막 저 안 이러는데요 이러면서 막 따지진 않아. 그냥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듣고,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들어. 기분 좋잖아 그거는. 그런데 나쁜 게 나왔다? 그러면 뭔 사주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다 장땡이지 라는 식으로 넘기자라는 마인드로 본 거라서, 말하자면 심리치료죠. 걸러듣는 사주, 심리치료, 좋은 것만 난 듣겠다 하는 느낌으로 갔어 그냥. 일단 그런 상태로 갔다는 거. 어떤 결과가 나온지 제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제가 사주 보기 전에 여쭤봤어. 봐주시는 분한테 이거 뭐 따로 결과지를 주시는 거냐, 아니면 제가 녹음을 해도 되냐 그랬는데 녹취는 안 된대요. 그 대신에 메모를 하는 건 된대. 그래서 준내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말씀하시는 거. 메모를 제가 해놔가지고 따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론파 사주 결과 발표. 그래서 제가 사주를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요.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일단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역술 해주시는 분께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미 역술원, 연구원 이런 거 하시면서 많은 사주를 봐왔는데 근데 자신이 봐온 사주들을 통틀어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되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그래서 사주가 보면은 오행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뭐 불, 물, 풀, 흙, 금속 이렇게 있습니다. 화수목 그거죠. 화수목금토. 다 알지? 화수목금토 이렇게 할게요 그냥. 화수목금토 이렇게 오행의 요소가 있는데 제가 불, 화, 이 태양이라고 했는데 일단 화예요 그냥. 태양의 사주를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뭔가 있어 보여. 태양이래. 세상을 밝게 비출 사람인가? 약간 이렇게 나는 나름 받아들이고 시작했습니다. 한자 어딨어 이거. 근데 화가 많긴 해. 오행은 모르겠는데 화가 많긴 해 내가. 태양의 사주를 타고났다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제가 5월쯤에 태어났거든요. 5월 오후에 태어났는데 주기를 봤을 때 여름이 원래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풀 같은 것도 되게 비옥하게 자라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는 게 일단은 사주적으로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오후니까 사람 제일 열심히 활동할 때잖아.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 수가 많아야 된대요. 물의 기운이 많아야 시너지가 난다. 근데 제가 뭐 나무위키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불이랑 물이 상극이라고 봤었거든. 근데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 말씀해 주신 게
물이 너무 적으면은 주변이 불탄다. 그래서 아예 없으면 안 돼.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억눌러줘야 되는데. 이게 상극인데 오히려 있어야 어느 정도 조화가 생긴대. 그래서 주변에 수의 기운이 많아야 고객님은 시너지가 이렇게 나고 어느 정도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때마침 여름이라서, 여름은 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여름이라서 시기도 좋고 주변에 물의 기운이 많을 그런 사주라서 다행히도 굉장히 물도 많은 편이라서 좋은 편이다. 여름 시기 물이 많은 사주라서 주변에 물이 변수판수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변수판수는 물이 2번 들어가네. 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주네요. 사주가 꽤 좋은 편이다.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수 아닐걸? 제가 저 친구 사주를 볼 일이 없어가지고 물수인 걸로 쳐. 왜냐면 내 사주에 좋대잖아 그게. 그렇고 이 물의 기운을 많이 받게 되면은 태양이랑 물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은 풀도 많이 자라겠죠.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 이 열매가 금이래요. 금. 물의 기운을 받으면은 열매 금. 금나성? 잠깐만. 그렇네? 뭔가 지금 계속 조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헉. 금나성. 삼위일체야. 그렇네. 개노삼은 운명 공동체네. 우린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돼. 도원결이 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아무튼 간에 물의 기운을 많이 받게 돼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열매를 의미하는 금 기운이 좋게 나온대요. 이게 결실을 맺는 가을을 의미하거든.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 그래서 이 가을은 근데 수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겨울을 준비하는 수그러드는 시기야. 그래서 이 가을 시기가 의미하는 게 말년과 아내운 이런 거래요. 아내운 뭐 자식 운 이런 거, 가족 운, 가정에 대한 운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말년까지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사주라고 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소년기, 청년기, 중년, 노년 이렇게 시기가 있는데 15년 주기랬어. 그래서 1에서 15, 15에서 30, 30에서 45, 45에서 60 이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시기를 지나고 있죠. 만 나이인지 뭐 음력 기준이니까 만 나이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중요하진 않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니까. 사주가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죠. 사주는 통계학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사주에 대해 지식이 없어서 인생의 3페이지를 지나가는데 이때를 지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전체적으로 이 사주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때 몰빵하고 이때 줄어들고 이런 게 많대.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뭐라 그러죠? 한 파트, 2파트 정도가 전성기고 그 이후에는 안 좋은 경우가 있다 이러는데 다행히도 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실 청년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도 좀 힘들고 지금이랑 청년기가 좀 힘들어. 뭐 근데 사주상으로는 좋대요.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 있게 좋대요. 말하자면은 뭐 S가 최고고 뭐 F가 최악이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B뿔 이상은 나오나 봐요. A 마이너에서 B뿔 정도인가 봐. 밸런스가. 근데 체감상 한 지금 소년기는 좋았어. 소년기는 좋았고 청년기 한 C에서 B, 지금 C, 노년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사주도 안 좋았으면은 더 안 좋았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히려 좋아. 사주마저 안 좋았으면은 지금 방송조차 못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방송 못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 사주는 그러려니 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무튼 뭐 그렇고 제가 이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 사주가 주변 환경에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은 사주래요. 왜냐면 주변에 물 같은 게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막 뭐 하려고 하지마. 그냥 너 주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주변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네가 뭘 하려고 해도 주변이 안 풀리면은 아마 안 될 확률이 높다.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대.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좋은 편이다. 김나성 빨대를 계속해서 타라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인생의 3번째 길을 가고 있죠. 인생의 3번째 파트를 진행 중인데 전체적으로 인생의 기운이 배열이 좋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밸런스가 잡혀있다. 다 B급 이상이다. 이런 느낌이었을
있었어요. 말하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중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죠. 30에서 45.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전혀 안 드렸는데 35세에서 36세 이때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진짜 바쁘거든. 내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바쁜데 정확하게 맞췄어. 35에서 36세 이 시기가 가장 바쁘다. 근데 물론 그래 맞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면은 이때가 제일 바빠.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 물 먹고 나서 베테랑이 돼가는 시기라서 제일 바쁠 수밖에 없긴 해. 근데 제가 혹한 이유는 저도 사회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고 1년 2년 한 것도 아니고 7년 8년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 일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바빠가지고 방송은커녕 제 일상도 못하는 시기인데 정확하게 맞췄고 실제 제가 하는 업종도 바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 보니 너무 정확하게 때려 맞춘 모양새가 돼서 그냥 놀랐죠 저는. 그리고 이 시기가 제일 바쁘긴 하지만 문제는 진짜 문제 45세까지 계속 바쁘대요. 내 팔자가 그렇대. 45세까지 계속 바쁘대. 내가 35, 36 이때가 제일 바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나요? 물어봤어. 근데 지금 공님 사주가 이 중년 시기 동안 계속 바쁠 사주입니다. 일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때까지 제일 바쁘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봐. 나는 어쩔 수 없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바쁜 건 좋습니다. 저는 노는 것보다 바쁜 게 차라리 더 좋아요. 저는 허슬러기 때문에 지금 운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친놈처럼 올리잖아요. 이틀 하나씩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실제 일하는 모습도 저는 노는 것보다 바쁜 게 좋아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결과가 따르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바쁜 만큼 능력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가고 그 인정을 받는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36세 이후로 계속 고생이 많아서 많은 편이지만 그 대신 인생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물론 100%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잖아. 사주는 절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단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안 나오면 사기꾼이라고 막 고소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정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능력이 확 상승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이라고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 근데 이 능력이 올라간다라고 이거는 계속 강조했어요. 능력이 확 올라가실 겁니다. 무슨 RPG 게임처럼.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데드미 지금 있나요 여기? 아까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데드미 씨 저한테 했던 얘기 있었죠 옛날에. 사석이었을 거예요 아마. 데드미 씨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빠는 2인자가 어울리는 사람이다. 최고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리더감은 아닌 것 같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있네요. 기억하시죠? 데드미 씨. 저한테 얘기했던 거. 오빠는 1인자 하면 안 되고 최고의 2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이 얘기를 사주 봐주시는 분이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똑같이 얘기했어. 진짜 데드미가 얘기하는 것처럼. 2인자로 묻어가는 팔자고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주변 환경에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사주다. 기억난대요. 지금 데드미도. 2인자로 묻어가는 팔자로 타인에게 주도권이 있는 동적인 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따라가기만 해도 되는 괜찮은 사주인데 문제는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대.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귀인이 많대요. 귀인이 많아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로서 1인자가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2인자로 묻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같이 올라가는 거죠. 어울려. 무슨 하트 시그널 짤도 아니고 어울려. 킹울려. 특히 향후 10년이래요. 이거죠? 여기 중년, 여기 파트 3, 페이지 3. 여기 3. 45세까지. 그래서 이 45세, 딱 중년 시기가 끝나는 45세 시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대요. 무슨 결실인지 모르겠어.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그만큼 그 전까지 많이 바쁘다. 바쁘고 고생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이 중년 시기 동안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근데 이 시기를 넘기면은 그 45세 이후부터 평생까지는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야 될지 나쁘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주라고 하니까. 그리고 늙어서 객 사는 것보다는 이때까지 죽어서 고생해서 능력 인정받고 고트 된 다음에
움파룸파 움황 젊었을 시절에 쩔었지 하고 대우 받으면 좋잖아. 늙어서 그렇지. 이렇게 일단은 인생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랬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태양의 사주를 타고났고 물의 기운이 많아야 상극인 물이지만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억눌러주는 물이 있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다행히도 제가 여름시기에 태어나서 물이 많은 사주였고 주변 사람들도 귀인들이 많아서 물의 사주를 타고난 귀인들이 많아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 있고 좋은 편이다. 물의 기운을 잘 받으면은 풀이 자라고 그 풀에서 열매가 자라는 이 열매 기운이 좋게 나오는데 이거는 결실을 맺는 가을, 이 말년 때죠. 이 노년기의 운을 의미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가기만 해도 괜찮은 사주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만큼 모멘텀이 헉헉 깎인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30세까지 이때까지 취업 초기까지만 해도 되게 잘 풀렸어. 취업도 내 예상보다 빠르게 하고 대학교 같은 경우도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취업이 일단 빨랐어요. 그랬는데 30살 넘어가서부터 좀 굴곡이 많았어요. 제가 저 자체보다도 주변에 굴곡이 좀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이 세 번째 파트가 굉장히 고생이 많은 사주다. 지금 특히 지금 제 나이 이때가 제일 바쁘고 45세까지 계속 바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 대신에 고생이 많은 만큼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냐? 제가 드래곤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해주신 거 아니고요. 사이어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 점점 전투력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베지터가 막 크리링한테 자기 공격하라고 그러고 덴데 보고 치유하라고 하다가 덴데가 싫다고 하니까 쥐어박잖아요. 약간 그런 원리인 거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게 되면 당신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남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능력이 그만큼 확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제가 베지터로 비유했는데 또 바로 베지터처럼 2인자로 묻어가기 좋은 팔자로 카카로트에게 주도권이 있는, 카카로트와 뭐 파괴신, 우이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도권이 있는 동적인 운이래요. 근데 그만큼 주변에 귀인들이 많죠. 크리링, 야무치, 천진반, 무천도사 이런 귀인들이 많아가지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향후 10년 동안. 그래서 45세 시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물론 그만큼 그 전까지 계속 바쁘고 고생이 많다. 손오공은 1인자고 귀인이 많다. 귀인이잖아. 크리링 귀인 아니에요? 귀인이잖아요. 맨날 선두 주잖아 우리한테. 덴데 귀인이잖아. 신이잖아. 야무치 귀인이잖아. 그 다음에 부루마 있잖아요. 부루마가 진짜 귀인이잖아요. 베지터한테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베지터 맨날 프리더한테 묻어가는 인생이었잖아. 태어나서부터 프리더한테 지배당해가지고 그 우주 부동산 하다가 맨날 땅 팔아먹고 지구 왔다가 1인자 그 손오공 만나서 참교육당하고 그 다음에 뭐 인조인간한테 줘 터지고 센한테 줘 터지고 이러다가 부루마 만나가지고 인생 폈잖아요. 아 그렇네요. 베지터 입장에서 야무치는 귀인이 아니네? 귀인이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괜찮아. 베지터가 재채기 한번 하면 야무치 숨통 끊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 정도는. 일단은 전체적인 사주가 이랬고요. 이제 좀 디테일한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제 금전운이나 뭐 연애운 이런 것도 알 수 있을까요? 금전운을 물어봤는데 쭉 보시다가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 시기를 견디면 그 본업에서 인정을 받아서 안락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금전운 자체는 좋은 편인데요. 문제는 절대로 현금 투자는 하지 마세요. 예시를 든 게 주식, 코인 정확하게 이거 예시를 들으셨거든요. 제타인이 현금 투자 하지 마로요. 제가 그렇군요 라고 겉으로는 얘기했는데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천기누설 당한 느낌이었어. 내가 쌍붙이 비유를 들면은 조조랑 유비랑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조조가 이 세상에 영웅이 누가 있는지 아나요? 유비한테 물어보잖아. 이 세상에 영웅은 딱 2명 있어. 바로 나 조조 그리고 바로 당신 유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비가 깜짝 놀라가지고 젓가락을 떨어뜨리잖아. 그 느낌이었어. 이 사람 진짜 천기누설하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그렇군요 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진짜 속으로 헉 소리가 났어요. 절대로 현금 투자하지 말래. 물론 당연한 얘기지. 위험성이 높잖아. 근데 내가 아직 물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설득력이 확 올라가는 거죠. 잠깐만 뭐야. 방금 현대카드에서 문자가 왔는데 뭐지? 현대카드에서 갑자기 뭐야.
옛날에 뭐 정기 결제했던 거 승인 거절이 났나봐. 카드를 바꿨는데 정기 결제 나가던 게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워드 같은 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냐고? 아 그런데 그냥 버린 셈 치려고 그냥 버린 셈 치고 45세 이후까지 버티려고. 46세쯤 되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말년에 편하다고 했잖아. 46세 되면은 회수할 거야. 이 플러스 1로 돌아올 거야. 마이너스 50에서 46세까지 버티자. 아무튼 그렇고 다행히도 부동산은 괜찮대요. 부동산 운은 괜찮으십니다. 근데 부동산은 내가 없는데요 지금. 진짜 문제. 부동산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어도 부동산이 없어요. 그렇대. 그리고 뭐 다행히도 본업으로 벌 만큼 번다. 본업으로 충분히 벌 수 있다. 본업에 충실하래요. 일이나 열심히 하래. 이런 거 현물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일확천금의 꿈 꾸지 말고 그냥 본업 열심히 하래요. 가족 계획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연애운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쓱 또 보셔요. 좀 보다가 근데 연애운도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연애운 괜찮은 편인데 문제점. 연애운은 보통 일운과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지금 혹시 연애하고 계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으시더라고. 표정이 굳더니 또 한번 차트를 쓱 봐. 차트를 쓱 보더니 일단은 내년까지는 불가능하십니다. 내년까지 불가능. 아니 제가 방금 전까지 사주 보는 사람은 딱 잘라서 얘기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불가능하대. 갑자기. 아니 단정 짓지 않는 게 불문율 아닌가? 근데 갑자기 단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다행인 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부분. 내후년이랬어. 내후년 2025년에 귀인이 들어옵니다. 부인복이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까지 불가능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랬던 분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2025년 내후년에 귀인이 들어와서 부인복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서 구제라고 하거든요. 입제능, 구제, 언변. 구제가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고요. 굉장히 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 운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해 줬습니다. 구제라고 하면 언변인데 곰곰이 생각해봤어. 언변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직종들을 막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뭐 방송인이나 아나운서, 교사 이런 직업들 있잖아요. 말로 하는 직업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영업사원도 포함될 수 있겠죠. 굉장히 참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이상형이 항상 제가 말씀 얘기했던 게 뭐 선하고 나랑 같이 맞춰갈 수 있고 이런 예시를 들거든요. 전통적인 미인상을 좋아해 저는. 제가 약간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편인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연애 상대 이런 사람한테 막 풀진 않거든요. 오히려 맞춰주는 편이긴 한데 제가 예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예민한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예민한 대신 내가 이 예민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풀기 싫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조심하는 편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안 맞춰주고 이 사람도 나한테 개지랄을 한다 그러면은 서로 N극과 N극처럼 밀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맞춰가야 되니까 그런 걸 좀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죠. 물론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거는 나의 몫이겠지만. 그리고 자식운도 그만큼 좋은 편이고요. 자식을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대. 딩크가 아니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반쯤 딩크이긴 한데 그건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조심스럽긴 해.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아이를 가지는 걸 원하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되겠죠. 뭐 내 자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만나게 되는 친구, 동료, 지인, 소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된대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귀인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목표가 생겼어. 내년까지는 자기 관리에 빡세게 해.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 운동 빡세게 하고 피부 관리 좀 하고 돈 오지게 벌고 내후년에 이제 몰빵합시다. 2025년에 바로 전력 질주, 체지방률 낮춰, 살 빼. 다시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 배우자마지 준비해. 바로 하트 시그널 준비해. 인생에 어느 정도 목표가 세웠다는 거. 돈은 일단 그리고 돈 오지게 벌어야 돼. 코인 버텨. 팔지 마. 46세까지 버텨. 버텨. 물 타지도 마. 그냥 버텨. 그리고 돈 벌면 다 부동산에 쏟아 부어. 부동산 운은 이때였어. 지금은 없지만 46세까지 있겠지. 코인은 안 망해. 그런 것도 있고 가족운 같은 것도 봐주긴 하는데 제가 뭐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2024년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2024년 이어집니다. 똑같이 2023년처럼 엄청 바쁜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만큼 능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올해 엄청 바빴는데 그만큼 제가 좀 일이 늘긴 했어요. 스스로가 느꼈어. 뭔가 내가 안 하던 일을 새로 시작을 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좀 느꼈고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아서 확실히 올해 초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전투력이 많이 강해진 느낌이긴 해요. 그 베지터가 일반 상태일 때랑 초사이언 상태일 때랑 전투력이 다르잖아. 약간 그 느낌이야. 덴데한 일단 초사이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크리링한테 배돼지 뚫리고 나서 덴데한테 치료받고 난 베지터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만큼 성장을 했어. 그리고 그 2023년에는 아마 그런 일이 많지 않았을 텐데 이때는 내년에는 윗선으로부터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다. 성과 같은 거나 이런 거. 하지만 다행히게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만큼 또 성장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프리더가 베지터한테 왜 자꾸 행성 못 팔고 있냐, 네퍼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압박을 하지만 베지터는 결과로 승부를 한다. 프리더 몰래 드래곤볼 7개 모아가지고 자봉 좁혀놓고 도돌이야 먹다고 이러잖아요.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그만큼 성장 가능하다.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확실하게 저한테 동기부여를 해주십니다. 물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심리치료 받는 느낌으로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 받으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계속 동기부여를 해줘 나한테. 바쁩니다. 하지만 그만큼 돌아옵니다. 능력이 계속 올라갑니다. 분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나한테 모티베이팅을 해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일에 집중하는 게 좋다. 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가 엄청 계속 쌓이기 때문에 두통 뭐 이런 거 몸 안 좋아지니까 유의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스트레스도 그렇고 디스크가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눕거든. 목 아파가지고 지금도 허리가 좀 아픈데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는 거, 투자 운은 좋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 하더라도 부동산만 하세요.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투자는 안 물어봤는데 한 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도 물어보긴 했어요. 그러면 혹시 뭐 부업이나 이런 것도 뭐 봐주시나요? 유튜브나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글쎄요. 글쎄요. 약간 갸우뚱? 망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글쎄요. 본업에 집중이 제일 좋고요. 하다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고 갑자기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 사업하시게 되면은 많이 조심하시고요. 배신수가 있습니다. 배신수라 하면은 간단하게 해서 통수예요. 통수. 주변에 사업하자고 꼬드기는 사람 있으면은 의심부터 하라 했어요. 배신수가 있대. 반골 이 뒤통수 치려는 사람이 있다. 의심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믿지 마. 절대 믿지.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부업만 얘기했거든. 뭐 부업이나 뭐 혹시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뭐 운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업에 집중을 하고 배신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대드미 바로 차단. 지금 지는 건 빼서 저 반고래상 저 사람 내가 관상부터 안 좋았어.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저 사람 관상부터 쎄했어. 내가 세물리에 하거든. 관상부터 쎄했어. 죽여 저 사람. 아무튼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 알고리즘 떡락의 주범이야. 데드미 썸네일만 나오면은 바로 다음 편 조회수 떡락해. 아무튼 그렇고 이거 또 좀 디테일한 거 하나 있었어. 6월
유튜브는 부업이 아니죠. 예. 수입이 있게 하지만 부업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거죠. 6월 사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엄청 큰 사고는 아니래. 큰 사고는 아닌데 분실, 금전 손실, 가벼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 타지에서 유의하세요. 문제는 제가 타지 출장을 엄청 자주 가거든요. 타지 출장이 잦음. 해외, 특히 해외. 절대 나가지마. 6월 출장 절대 나가지마. 어떻게든 핑계대. 아, 나 못할 것 같다고. 갑자기 여권 잃어버렸다고. 여권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아니면은 범죄 저질러 바로. 범죄 저질러서 전과 만들어. 아, 해외 못 나가겠다고. 출장 거부해야 돼. 6월에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이나 타지 뭐 출장 갔을 때 지갑 잃어버리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년 6월입니다. 내년 6월. 매 6월이 아니라 2024년. 2024년 운이에요. 내년 6월이면은 나 평생을 봉인당해야 돼. 내 인생에 6월은 없어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가 됐네요. 지금 제가 메모해놓은 거 다 지금 다시 말하면서 적은 거거든요. 이 정도? 전체적으로 사주가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다. 그게 좀 좋았고 일단은 불안하잖아. 내가 물론 사주가 과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프리뷰를 해보는 건데 안 좋게 나오면은 믿든 안 믿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일단은 딱 봤을 때 고객님 제가 그 여태까지 봤던 사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순위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좋은 사주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립 서비스를 해주시니까 기분이 좀 좋게 시작을 했고 지금 힘드니까 보통 사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래. 지금 힘들어. 왜냐 지금이 행복하고 잘 풀리면은 사주라는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봐?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보는 게 사주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모티베이팅이 필요한 사람들,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는 건데 이렇게 사주를 봐주시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좋았고요. 그만큼 당신이 고생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 이 중년의 시기.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지만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중년이 끝나는 이 시간까지 계속 바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승기를 탈 가능성이 높고 인정을 받게 돼서 능력이 확 올라갑니다. 근데 당신은 2인자예요. 세계 최고의 2인자입니다. 당신은 콩라인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어요. 타인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주변에 귀인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서 향후 10년 동안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2인자. 그래서 45세 시기까지. 그리고 금전운 좋은 편이긴 하지만 절대로 절대로 현금 투자하지 마세요. 너무 그 위험성이 높고 투자 운이 없습니다. 당신은 주식, 코인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0%인 건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부동산 운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는 열심히 하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부동산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본업으로 열심히 봅시다. 지금 연애 하시나요? 아니요, 연애 안 하는데요. 연애운은 일운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내년까지는 불가능하십니다. 들어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운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내후년에 귀인이 들어옵니다. 부인복이 그래서 좋은 편이시고 말솜씨가 좋으신 참한 상대방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큰 도움이 돼서 가정의 안정도 얻고 좋은 자식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부인복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동료랑 지인, 이 귀인들이 소개해주기 때문에 열심히 이 네트워크 인간관리 잘 하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2024년 그래서 내년 엄청 바쁘고 압박이 있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 사업하자고 하는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배신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사업하자고 하고 꼬드긴 사람 있으면 의심하시고 6월에 사고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세요. 출장 가서. 이렇게 사주를 정리를 했습니다. 뭐 보면 다 당연한 얘기죠. 중년이 제일 바쁘고 바쁜 만큼 열심히 하면은 인정받고 상승선 탈 수 있고 뭐 하지만 뭐 그다음에 뭐 현금 투자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 부동산은 필승이다. 부동산 무패 이것도 당연한 명제인데 이런 명제도 예쁘게 얘기하면은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씁쓸했는데 이번 한 해 너무 바쁘고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위로를 얻어서 2024년 새로 출발하는 움파룸파 뉴 움파룸파 움파룸파의 역습 시작됩니다. 2024년 열심히 일하고 2025년에 좋은 결과 맞이해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45년 노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벌어놓은 걸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불가능이란 말 절대 안 하는 직종인데 불가능이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뭐 1, 2년 차이 있을 수 있고 뭐 차이 있을 수 있겠죠. 당겨질 수도 있어. 그래서 뭐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줬어요. 사주 봤는데 재밌었다. 너무 맹신하지 말고 심리치료 받는 느낌으로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추천한다 해서 뭐 제 친구들도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연락처 물어봐가지고 제가 줬거든요. 어디서 봤냐고. 그래서 뭐 여기서 봤고 업계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는 곳이다. 친구들 근데 내가 얘네가 물의 사주인지는 내가 몰라. 내가 사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데드미 씨가 화였나요? 불이었나요? 데드미 씨는 저 옛날에 봤잖아요 사주. 불이라고 했었나요 아까? 물이에요 저 사람? 물이에요 뭐 나무였나? 물이랑 나무 왜 같이 있어? 왜 두 개가 같이 있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나? 물이 약간 있긴 있네요. 그럼 수의 기운이. 근데 저기가 풀은 위험해. 풀은 불타버려가지고. 그럼 저 사람은 둘 중 하나야. 도움이 되거나 통수를 치거나. 저 데드미한테는 그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데드미가 나는 데드미가 상관없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안 좋은 사주다. 그럴 수 있죠. 사업하자고 하지만 않으면 돼.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는 이제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올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제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용하다 용해 이럴 수 있고 돌팔이 넣었네 이럴 수 있고 잘 되면은 이제 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언변이 좋은 직업이 뭐였어요? 언변. 아나운서. 연예인. 영업사원. 교사. 사기꾼. 사기꾼. 사이비 교주. 장사하는 사람들. 영업사원이죠. 그 파는 분들도 영업사원이지 말하자면. 인터넷 방송인. 교사, 강사, 교수 다 포함. 정치인.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 어지간한 직업들은 다 언변이 좋아야 돼. 반복 노동하는 거 아닌 이상은 언변 상관없는 직업이 따로 없어. 작가는 좀 다르고 작가는 언변이랑 상관이 없고.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말 잘해야 돼요. 연구원들도 언변 뭐 글쓰기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거든. 그 학회 같은 것도 이제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논문 발표할 때나 뭐 투자 같은 거 요청할 때 다 언변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 너무 넓어. 너무 폭넓어. 다 언변이 있어야 돼. 독서실 사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다 언변이 있어야 돼. 사서는 언변 필요 없다. 사서는 언변 필요 없다. 해당 사항 없는 직업 찾는 게 해당 안 되는 거 찾는 게 빠르겠다. 사서는 필요 없어. 물론 사서도 연구원의 연장선상이라서 뭐 그렇긴 하지만 스카우터가 언변의 극치지. 사서밖에 없냐? 해당 안 되는 사람? 언변 해당 안 되는 사람 사서밖에 없어? 펀드 매니저 당연히 언변 있어야죠. 있어야지. 관리해주는 거 고객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네? 잠깐만. 뿌리걸 줄기우먼은 닉부터가 이미 풀과 물의 기운을 타고났네? 저 사람은? 뿌리가 흡수하잖아 물을. 당신은 운명을 타고났구나. 거슬 수가 없네. 사주는 과학입니다. 지금 깨달았습니다. 사주는 과학입니다.